오늘 아침 일라디오. 간절하던 순간에 기다리던 것이 찾아와 준다는 일, 그것만큼 반가울 때가 또 있을까요? 오늘 기다리던 봄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 5에서 40mm 정도, 충청도에도 많진 않지만 5mm 정도, 제주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동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았고 봄 농사 앞둔 농부들의 마음에도 걱정이 들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가 그 걱정을 걷어갈 만큼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부와 제주엔 반가운 봄비가 찾아오겠지만 그 밖의 내륙 지역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엔 폭우라고 부를 만한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산간 지역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소비자들이 이것을 살 때는 주황색 뿌리만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것의 뿌리 위에는 잘게 찢어진 초록잎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나온 긴 잎자루에서는 하얀 꽃이 피는데 무려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작은 꽃이 일주일 동안 핀다는 것 아시나요? 밭에서 이것 꽃이 피는 7, 8월이 되면 마치 한여름에 작은 눈송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멋진 풍경이 그려진다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것 밭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먹는 이것은 주황색이 선명하고 진할수록 영양소가 풍부하고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이 단맛이 강하다니까 이것을 고를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른 채소나 과일과 같이 갈아서 주스로도 마시고 찜이나 볶음 요리에도 좋고 밀가루 요리를 반죽할 때 즙을 내서 사용하면 고운 색의 음식이 탄생하는 이것. 비타민 A가 듬뿍 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원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확진 소식이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원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전 날인 23일 해당 농장에서 산란율 감소 또 폐사체 발생 등의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이 확인됐습니다. AI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강원도까지 뚫린 건데요. 강원 지역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017년 1월 이후 4년 만이라 축산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을 통제하고 산란개 17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내 132개 농장에 닭과 오리 11만여 마리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열린 의원 총회에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피해 업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담겨야 한다면서 농수축산업, 관광, 레저 등의 피해도 파악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청, 즉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보낸 건의문에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동안 농축수 산림인들은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4차 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럴 때 좀 힘을 모아서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농민단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최근 그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농연은 대다수 소상공인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예식, 장례식, 또 졸업식 같은 주요 소비처를 잃은 농가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한데 이들을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농은 지난해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최악의 해를 겪었다면서 4차 지급 대상에 반드시 농민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농축수산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각종 직접 지원을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국 농축수산림인 113만 8천 가구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선별적으로 경영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가구, 또 경지 면적이 2헥타르 미만인 소농, 정부 방역 조치 강화로 직접 피해를 본 화훼, 또 채소 과수농가와 체험농장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섬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사 유류비 지원, 또 외국 인력 입국 제한에 따른 내국인 농업 인력 고용비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네. 지급 규모가 뭐 20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네. 전면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꼭 생기는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서삼석 의원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정부와 막판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어제 의원 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확정된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란 유례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농축수산림 분야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자, 정부가 한파 피해 농가에 대해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초 발생한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 면적은 8,900여 헥타르에 달하고요. 피해 농가는 6,813가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제주와 전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무, 배추, 감자 등 채소류의 피해가 컸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로 총 21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농약대, 대파대 그 지원금이 어떻게 잡혀 있죠? 네, 일단 농약대로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1헥타르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 100% 보조로 지원되는 거고요. 또 언피해가 너무 심해서 다른 작물을 좀 파종해야 할 경우에 대파대로 무배추는 1헥타르당 586만 원, 토마토, 고추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는 3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파대는 정부 보조 50%, 또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농식품부는 금융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가운데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 110가구에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도 연기해줍니다. 또 수요조사 결과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한 농가 410가구를 대상으로는 47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나눠보죠. 농업법인이라고 등록을 해놓고는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이름뿐인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농식품부 기관 정기 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농업법인이 수십 곳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사업 등 비목적 사업을 실시한 482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에서 19년 사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35개 농업법인은 비목적 사업만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고 농업이 아니라 다른 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농업법인이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이나 유통, 소비에 관계된 일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무늬만 농업법인이었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일들을 한 건가요? 네,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했고요. 목욕장업, 해수욕장, 낚시장 등으로 법인을 운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법인 6곳은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보유만 하다가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4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추가 조사를 거쳐서 이들 농업법인에 대해서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고 농지를 불법 매매한 6개 법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고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적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뿌리를 좀 뽑을 수 없나요? 네, 그 문제는 농업법인의 이런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2019년 실태조사에서도 전국에 등기된 6만 6천여 곳의 농업법인 중에 절반 이상이 미운영 중이거나 소재 불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법 규정 그리고 설립 요건의 완화로 이렇게 농업법인이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가 농업법인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하루가 다르게 봄 기운이 느껴지면서 봄꽃 얘기도 나오고 그 지난해 봄 꽃 구경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전국에 그 축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네. 개최가 될 수 있을까요? 남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꽃망울이 좀 터지면서 봄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지자체들이 봄꽃 축제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축제로 유명한 전남 광양의 매화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인근의 구례 산수유 축제도 마찬가지로 취소됐고요. 또 경남 창원의 진해 군항제 등 유명 벚꽃 축제들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에도 화면으로 구경하고 이런 일들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지역민들에게는 올해도 이렇게 된다면 좀 타격이 있겠어요.
네, 특히 광양 매화축제 경우에는 광양 지역 매실 농가의 큰 소득원이 됐었는데요.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은 연중 소득을 이 축제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축제 취소로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전라남도 농특산물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매실과 또 가공품의 온라인 판매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소농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근의 지역 농협에서 매실과 가공품을 수매한 뒤 남도 장터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매화축제 구경 가고 싶으셨던 분들은 매실이나 또 매실청, 매실 장아찌 등을 구입하시면서 아쉬움을 달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봐야겠어요.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지나고 이제 내일이 정월대보름이네요. 네, 정말 정월대보름이 이제는 딱 하루 전날인 거네요. 예, 내일 달을 볼 수 있을까 이제 기대를 좀 하면서 소원 빌잖아요. 네, 정월대보름엔 또 저절로 떠오르는 음식들도 있죠? 네, 참 정월대보름 하면 저는 사실 정월대보름이 저는 새날을 맞이하는 딱 마지막 날 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음식만 봐도 정월대보름에 묵은 나물, 왜 묵나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묵나물을 먹고 나면 정월대보름 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새나물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정월대보름 하면은 우리 왜 부럼이라 그래서 기름기 많은 음식 먹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새날을 맞이하기 그 전에 이 겨울에 꽁꽁한 그 입맛부터 해서 그다음에 기름기가 부족했던 영양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정월대보름 음식들은 보면 기름지고 달고 그다음에 뭔가 모르게 음식들이 가득가득 뭔가 음식을 꽉 채워서 먹었던 음식들의 문화가 있었던 걸 보더라도 네. 이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새날이 오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내자 뭐 이런 의미가 음식에서도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주 나누던 호두 얘기와 입맛음식 얘기로 이어갈 것 같은데 부럼 떠올려 보면 땅콩 호두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참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천안에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근데 천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호두 과자. 네. 그게 왜 호두 과자가 나왔을까 생각을 하면은 우리 광덕산 아래 한국의 최초의 한국의 처음 호두나무가 심어져서 그 마을 자체가 호두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 광덕산 아래 마을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호두의 시초의 마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호두가 잘 자라기도 하고 여물게 잘 커서 호두가 생산이 많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신기하게도 저도 어떻게 출장을 오다 보니 정월대보름 바로 전날 또 호두 농가를 찾아오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월대보름에 이 부럼 중에서도 호두를 많이 먹었던 이유가 호두는 정말 신기하게도 100g당 지방이 한 65%거든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이 견과류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기랑 영양분이 부족한 겨울밥상에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이 아프거나 약간 감기가 올라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 호두를 기름을 짜서 약으로 먹기도 하고 또 산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줄 젖이 좀 부족할 때는요. 산에서 호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콩콩콩 빻아서 미음을 해서 꼭 아기 모유처럼 색깔도 약간 모유빛이 나거든요. 그렇게 아기한테 밥을 줄 정도로 이 약이자 밥으로 먹었던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월대보름 부럼으로 바구니에 여러 견과류 모아놓고 좀 소란스럽게 깨먹는 재미가 있는 건데 여기에다 조금만 정성을 더해서 입맛 음식으로 만든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정월대보름에 먹었던 음식을 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물금이라고 하는데 물보다 귀한 음식이다 해서 물금이라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은 상주의 입맛 음식으로 우리 탕공 스님에게 배웠던 음식입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남자들은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정월대보름이 밝아지기 그 전날에 이 물금이라고 하는 그 호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묵은 나물과 쌀을 넣어서 했던 약간의 제가 먹어봤을 때는 채소죽 같은 느낌이었어요. 죽에 네. 가깝군요. 예. 네, 죽인데 어떻게 보면 수추 같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에 고기 대신 뭘 넣냐면요. 우리 뿌리 채소 중에서 연근 있죠. 네. 그 연근을 이렇게 깎아서 살짝 들기름에 볶아가지고 이 죽에다가 같이 넣는데 그게 왜 이렇게 씹히는 맛으로 굵직굵직하게 썰어 넣으세요? 여쭤봤더니요. 이 고기는 넣지 못하니까 약간 고기 식감 씹히는 맛이 있으라고 네. 이렇게 연근을 넣어서 뿌리 채소도 많이 넣어서 끓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넣는 식재료가 보면은 이제 묵은 나물. 왜 우리 정월대보름 하면은 기름 많이 넣고 볶아서 만드는 그 묵힌 나물들 많이 먹잖아요. 네네. 뭐 호박나물이라든지 뭐 취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사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묵은 나물들을 이 물금이라고 하는 쌀죽에다가 같이 넣어서 연근이랑 그다음에 견과류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는 정월대보름 아침 일찍 먹는 죽입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네요. 한 그릇 먹으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정월대보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뿌리 채소랑 그다음에 묵은 나물 뭐 이런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 견과류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건강죽이라서 아침에 정말 왜 먹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복삼이라 그래서 우리 원래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꼭 해 먹었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돌아가면 저는 좀 간단하게 또 다른 이 오곡밥을 해 먹을 생각인데 이 오곡밥에는 5가지의 곡식을 넣고 그다음에 꼭 김이나 피마자 잎으로 또 그 나물밥을 잎에 또 싸 먹잖아요. 그게 바로 복삼이라고 하는데 이 김이라든지 아니면 피마자 잎을 살짝 말린 잎이 좀 큼직하게 싸 먹기 딱 좋은데 그 이유가 이 피마자 잎 같은 경우 이 독성을 제거해주기도 하지만 소화, 죄송합니다. 소화를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묵은 나물과 그 다음에 이 오곡밥을 이 피마자 잎에 딱 싸먹는 그 우리 쌈무나 하면 또 저는 사실 복삼도 떠올릴 정도로 이 오곡밥을 나물 잎인 피마자 잎에 싸먹는 게 참 특별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참 좋았던 게 이 오곡밥을 자신만 먹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말하자면 옆집 이웃집에 오곡밥을 나의 밥과 이렇게 바꿔 먹는. 맞아요. 그래서 이웃들끼리 오곡밥을 계속 바꿔 먹는 이런 문화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복삼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금을 먹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정월대보름의 음료로는 귀바리술이 있잖아요. 귀를 맞아요. 밝게 한다라는. 그래서 이 귀바리술을 같이 나눠 마시면서 먹는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미자 음료에 팥소를 넣은 하얗게 빚은 동그랗게 빚은 떡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견과류를 띄워서 겨울에 먹는 시원한 전통 음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할로윈 이럴 때 막 우리 참 축제처럼 즐겼지만 이 정월대보름은 정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음식들을 먹으며 정말 우리만의 큰 축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음식 마련할 때 손이 많이 간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 집에 계시고 시간도 좀 많아서 한번 도전해 보자. 우리 네. 집만의 음식을 이웃에 소개하고 싶다 이럴 때 네. 좀 그 솜씨 발휘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오곡밥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럼을 조금 대체한 저 나름대로 음식인데 네. 특히 저는 천안에 와서 또 천안 호두를 사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먹고 싶은 음식이 호두밥이에요. 호두밥.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곡밥을 다 5가지의 곡육을 다 준비하기 힘드시면 좋아하시는 뭐 찹쌀부터 해서 뭐 좋아하시는 콩 있으면 이런 거 조금 더 넣으시고요. 거기에 호두를 이제 까가지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빼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왜 깐 호두는 보면 또 속살이 익기 전 바로 겉껍질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속껍질이라 그래야 되겠죠? 예. 속껍질을 까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쓴맛은 어차피 한번 데우면서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쓴맛이라든지 입에 약간 걸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까긴 하시는데 저는 꼭 안 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먹어보니까 크게 쓰지도 않았고요. 입에서도 많이 겉돌지 않아서 그 깐 호두를 1, 2분 데친 거를 살짝 또 갈아요. 이렇게 빻으셔도 되고 살짝 가셔도 되는데 이 간 호두를 실은 밥에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살짝 기름에 볶으면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두를 아까 한 7알 정도를 준비하셨다면 쌀은 2컵. 2컵이면 보통 한 작게는 2인분이지만 많게는 한 3인분까지 예, 할 예.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간장이랑 청주를 각 한 큰술씩 넣고요. 그냥 물 똑같이 밥하듯이 같이 쪄서 밥을 해 드시면요. 이 오곡밥과 부럼을 함께 먹는 저 나름대로의 그 호두밥이 완성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간도 살짝 잘 배어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편하게 이제 김에 이렇게 싸 드시면 복삼도 되니까 네.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과 한 끼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거 배웠네요. 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여러 지역의 호두가 또 어떻게 조금씩 다른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네. 오늘 나머지 입맛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정월 대보를 맞춰서 이 호두로 해먹는 음식들, 입맛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는 저도 지금도 잘 즐겨 먹지만 미역국을 해먹을 때 호두를 넣고 해먹는 호두기름 미역국이 참 특별했거든요. 예. 특히 요즘엔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소고기나 조개 같은 거 안 넣으셔도 처음에 이제 미역을 살살살살 볶잖아요. 먼저 볶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이렇게 국을 끓이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호두 기름을 살짝 넣고 그다음에 호두 알을 저는 또 넣고 같이 미역이랑 볶으면 그 호두의 특징이 옛날부터 왜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기도 하고 할 정도로 실은 기름은 약간 냄새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호두 기름이랑 호두를 넣고 볶은 거, 미역을 같이 먹은 데다가 물을 붓고 마지막에 약간의 간장, 집간장으로 간을 보면요, 이 고소하기도 하고 맑기도 한 그 호두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두 국수는 경상북도 쪽에서 만난 음식인데요. 호두 외에 우리 콩국수를 많이 먹고 봤잖아요. 네. 그것처럼 호두 국수는 이 호두를 갈아서 만들어 먹는 국수였어요. 그래서 이 호두 향이라든지 약간 호두는 좀 진한 우유맛 같은 것도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두국수, 콩국수 대신 호두국수도 시원하게 먹었던 특징이 있었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특별했던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두는 예전에 고기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상하지 말라고 그 우물 근처에다가 보관을 했다 그래요. 근데도 약간 냄새가 이제 조금 나면서 누린내가 올라와서 조금 상하기 직전까지 가면 이 호두 기름을 부어가지고 냄새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 고기의 누린내도 잡아주는데 제가 만났던 경상도의 음식 중에서 한 가지가 호두 그 고기 전골이었어요. 전골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꼭 그 소고기 전골 하듯이 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호두랑 잣을 넣어서 기름기를 또 배가시켜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의 깊은 육수의 그 전골 맛도 배가하지만 우리 견과류 호두와 잣이 주는 그 견과류의 깊은 맛과 그다음에 기름 맛 거기에 더불어서 그 누린내까지 잡아주니까 야. 특별한 음식으로 완성되더라고요.
원래 잘 어울리는 조합이네요. 예. 네. 근데 저는 호두 생각하면 호두 아이스크림이 생각나거든요. 좀 네, 맞아요. 달콤하게 디저트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호두는요. 저는 이게 봉수탕이라고 했던 호두와 잣을 넣어서 해먹는 음료가 참 특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수탕 같은 경우는 원래 하는 방법이 호두와 잣을 이렇게 살짝 볶은 후에 빻아서 꿀을 넣은 후에 절여 놓는 이제 아. 겨울의 저장식 음료인데요. 네. 이렇게 꿀에 절여둔 호두와 잣을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풀어서 먹는 옛 음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요즘에는 왜 아몬드 우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우유 같은 경우도 이 금방 말씀드렸던 봉수탕이랑 같이 섞어 드시면 아. 정말 옛날에 먹었던 그 봉수탕의 진한 그 호두 향에 또 라떼처럼 봉수탕 라떼를 또 해 드시면요. 또 이 영양소도 배가 되면서도 또 더 감칠맛 나는 음료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우유를 얼마나 넣을까 나만의 비율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네. 저는 좀 약간 정말 코코아처럼 이렇게 너무 달아서 그 입맛이 조금 불편할 때는요. 이렇게 봉수탕에 그냥 우유만 타가지고 이 코코아, 뭐 초코우유 이런 거 대신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제 좀 고소한 맛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 만한 그런 때니까 네. 이런 음료 봉수탕 쪽으로 또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연밥상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입맛 음식 이야기 함희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만들어줄 백신 접종 이제 내일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일 접종에 맞춰서 어제 오전 10시 15분 이 경북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돼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운반된 백신은 총 17만 명분인데요. 원래 28일까지 75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3만 5천 명분을 더 늘렸습니다. 출하된 백신은 이 특수 포장된 상태로 5톤 무진동 냉동 트럭에 실렸는데요. 트럭 내부는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째 트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백신은 올해부터 전국 보건소 250여 곳 그리고 요양병원 1,600여 곳으로 이송되고요.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전국 요양시설 그리고 재활시설 등에서 65세 미만의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을 상대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이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 확진자가 417명이고 이 중에 수도권 확진자는 292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광주에 있는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이틀 사이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험사가 15층 규모 빌딩 중 5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2개의 층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진자 중에는 지난 17일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일주일 동안이나 정상 출근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는 이 광주도시공사 등 13개 업체 1,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구내식당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다른 업체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오늘까지 입주 직원 전원을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연장을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죠. 네, 이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역시 6월까지 가능하도록 3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도 납부 유예 조치를 6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당과 협의해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 연장 및 그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역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 경찰은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사기와 횡령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아서 지난달 말 이 고발인 노덕봉 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가 노덕봉 씨는 장모 최 씨가 이 자신으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에게 불법으로 양도해서 자신의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았다라며 지난해 1월 이 최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장모 최 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이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 규모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검찰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요? 네, 이 수원지검은 어제 이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근 2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성윤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 정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이규원 검사를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 당시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전기차에서 자꾸 불이 났는데 국토교통부가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네, 국토부는 어제 현대차 코나 EV에 잇따른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나 외에도 현대차가 관련 배터리를 사용한 아이오닉 그리고 전기버스인 일렉시티 등 총 26,699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차 중에 사용된 배터리 가운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 중국 난징 공장에서 초기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에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이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들 3개 차종은 이달 29일부터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는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네. 광명시흥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죠? 네, 이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 서남부에 있는 광명 그리고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그리고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조성되고요. 총 7만 호의 가구가 공급됩니다. 면적이 여의도의 4.3배 크기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고요. 이곳은 서울과는 1km가량 떨어진 근거리에 있어서 서울 서남부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의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그리고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1만 8천 호, 그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대에 1만 3천 호가 공급될 수 있는 택지지구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학폭 논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에 대한 논란도 제기가 됐어요. 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대표 출신인 여권의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모 시청 구기종목 감독으로 재직할 때 선수를 폭행해서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인은 당시 협회 차원에서 대질신문과 사진 자료까지 확인했지만 언론 보도는 안 됐다라면서 여전히 활동 중인 선수는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모경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작성자도 폭행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모경 의원은 이 청원 내용이 사실이면 대한체육회의 결과 보고가 됐을 텐데 대한체육회에는 관련 정보도 없다라면서 사실이면 2018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임도 불가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FC 서울 소속의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만 기성용 선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854님 건나물 종류 7가지 손질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대보름이잖아요 하셨어요. 자, 날씨 좀 전해드립니다. 호남 서해안과 전남 지역엔 비가 내립니다. 오후에 충청과 남부, 제주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우산 챙기시기 바라고요. 제주 산지는 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충북, 강원, 영남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